자, 이번 시간에는 시그마 용법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용법이다라고 할 때 이 시그마는요,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기호의 이름이에요. 자, 이 기호의 이름이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시그마가 수열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올 때마다 역시 과거에 배웠던 어떤 지식을 비교를 해서 기억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그라는 기호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그, 뭐 A에 B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위치별로 문자의 이름이 있었어요. 자, 요 아래에 있는 요 숫자를 뭐라 부르지? 미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미수. 그리고 또 요 B를 갖다 뭐라 부르지? 진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로그 값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로그 값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어떤 기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기호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기호의 위치별로 문자의 특성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야? 미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고 미수는 1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진수는요. 진수 B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지? 그리고 로그 값은 반드시 실수 값으로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는 이 기호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기호의 의미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라고 하는 이 기호는요. 수열의 합을 합을 함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열의 합을 함수적으로 표현한다.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좀 배워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이 보조 창을 좀 없애고요. 우리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라는 이 기호에서 여기 거의 사각형처럼 생겼죠? 이 아랫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바로 변수를 지정합니다. 변수 지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작항을 여기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로 끝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항.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그 수열의 일반항, 오로지 그 수열의 일반항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를 제외한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시그마라는 이 기호의 동서남북 각 위치별로 그 쓰임이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변수 지정이란 말부터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말은 일단 함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fx를 갖다가 2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지정을 해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변수 x 대신에 2를 넣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이러니까 3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x가 1일 때 그 함수값이 3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 이러니까 얼마? 10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함수값이 10이야. 변수 x가 2일 때 함수값은 10이야. 이렇게 읽지 않아요. 자, 이것은 함수에서 변수와 그 결과값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수열에서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한 가지 함수적 형태를 배웠는데 SN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SN은 뭐죠?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쵸? 이랬을 때 여기 쓰이는 숫자가 그 항의 유한계, 즉 끝항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n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n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변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요 숫자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래서 n까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제 SN이라는 이 기호를 시그마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K는 1부터. 자, 여기에서 이 K를 변수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변수 지정. 그리고 시작항이 1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자, 얘가 시작항이 되는 것이죠. 시작항. 그리고 n항으로 끝났으니까 끝항. 그리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뭐야? A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변수가 K니까 AK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n이죠. 여기선 변수가 n이니까 n으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변수가 k니까 a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열의 합을 갖다 시그마로 표현하는 이 이유는요. 이렇게 쫑쫑쫑쫑쫑 이렇게 쓴다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SN은 첫째 항부터 무조건 첫째 항부터 특정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첫째 항부터 나오는데 이 시작항을 선생님이 10이다라고 쓰면은 이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특정 항부터 특정 항까지의 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시그마가 훨씬 더 편리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S10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여라 라는 뜻이죠. 이것을 시그마로 나타내보면요. K는 1부터 10까지 내가 변수를 K로 잡았어. 그러면은 1부터 끝항이 10으로 끝났으니까 10까지 변하는 위치가 어디야? 바로 여기가 변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렇게 변해. 여기를 뭘로 쓰면 되겠어? K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쓰죠. 근데 어떤 친구가 말이죠. 나 변수에 K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함수처럼 X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X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쓴다면 결국 변하는 자리 요 부분을 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X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어떤 친구는요. 저는 변수를 J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J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고 AJ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X는 함수에서 방정식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 수열에서는 좀 양보를 하자. 그리고 J라고 하는 것도 뭐 써도 무관하지만은 요거는 어디에서 많이 써요? 우리가 행렬에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양보를 하고 수열에선 그러면 K를 좀 많이 쓰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별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뜻이죠. 자, SN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Sn-1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치성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죠? 여기가 n-1일 때 여기가 n-1인 거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는 뭐라고 써야 될까? S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높아심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데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때? 집합에서도 조건제시법을 보면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원소나열법을 보면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만약에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가 나왔다면 이것을 갖다 원소나열법 형태로 써봐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중간 생략 쫑쫑쫑 점 3개 찍고 A 무엇으로 끝난다? n 플러스 1로 끝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수열의 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항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죠. 정확한 항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데 시그마 형태로 된 수열의 합에서 항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얘는 쉽죠. 1부터 N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K는 2부터 N까지 AK예요. 자, 1부터 N까지 N개면은 2부터 N까지는 하나 모자르네요. N-1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물론 K는 1부터 N-1까지 AK 이렇게 나왔을 때도 항의 개수는 역시 N-1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3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빠졌으니 전체 항의 개수는 N-2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1에서부터 N까지 항의 개수는 N-10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K는 L에서부터 N까지 AK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항에서 시작항을 빼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에서부터 n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끝항에서 11을 빼면 10이 안 되잖아요.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n-10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 끝항에서 시작항을 빼고 더하기 1 이러니까 n-2가 되죠. 마찬가지로 끝항에서 시작항을 빼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그마의 위치별로 쓰여있는 문자를 통해서 항의 개수도 구하고 일반항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자,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여러분들 노그의 계산 성질 10가지 기억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호를 배웠을 때 그 기호를 활용할 수 있는 계산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이야. K는 1부터 N까지 C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서 변수를 지정한다라고 했고 변수를 K값으로 했어요. 근데 C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K값이 1일 때 그때의 항값은 C라는 뜻이죠. K값이 2일 때도, 두 번째 항일 때도 C, 세 번째 항일 때도 C. 그러면 K가 N일 때 그때도 바로 항값은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바로 C가 몇 개가 있다? C가 N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죠? 공차가 여긴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또 뭐라고 해요? 상수 수열의 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어쨌든 같은 숫자가 n개가 있으니까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은 n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5다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에 분명히 k가 1부터 10까지 변수 k를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상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K가 1일 때도 5, K가 2일 때도 5, K가 10일 때도 5. 즉 5가 몇 개가 10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5 결과는 5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2에서부터 20까지 7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자, K가 12일 때도 7, K가 13일 때도 7, K가 20일 때도 7. 그런데 항의 개수는 몇 개니? 12에서부터 20이니까는 20 빼기 12, 8 더하기 1, 9개죠. 즉 7이 9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해서 7, 9, 6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돼서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라는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그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그 x, y라고 써봤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자, 얘들아 잘 봐. 로그 x 곱하기 y라는 뜻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x, y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로그 x, y 이렇게 쓰면 이것은 로그 x, y 가로를 생략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그마에서도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곱일 때 따로 이렇게 곱하여 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변수를 포함한 식이고 이것은 상수죠. 이때 이 시그마 앞으로 이 상수의 값은 그냥 튀어나가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증명을 좀 보여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것은 증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자. 증명. 자,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자, k가 1일 때, 그러면 c 곱하기 a1 더하기 k가 2일 때 c 곱하기 a2 더하기 K가 3일 때 C 곱하기 A3 더하기 자, 중간 생략. 자, K가 N일 때 C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각 항에 C라는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C로 묶어낼 수 있겠니? 자, C로 묶어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중간 생략 이래서 AN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줄여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마치 요 앞에 여기 있는 상수가 바로 시그마의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수, 즉 변수를 제외한 상수는 시그마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또 착각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로그 A에 우리가, x의 n승 이렇게 돼 있죠? 물론 x가 양수일 때 말이야. 이렇게. 이랬을 때는 요 n이 앞으로 뚝 나가잖아요. 그쵸? n 로그 ax. 어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성질로 꼭 외우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의 nx라고 하는 것을 얘를 갖다 n 로그 a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요거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위에 건 되는데 요거 아래 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그마라는 이 기호에서 요 C는 시그마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상수일 때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또 그 다음 성질도 한번 배워보기로 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말이죠. 우리가 시그마를 갖다가 동일한 범위란 얘기는 K는 1부터 N까지니까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동일한 범위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를 각각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증명은 간단해요.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K에다가 1부터 쭉 넣어볼까요? 그러면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더하기 A3 플러스 마이너스 B3 더하기 중간 생략 이래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다 해쳐모여 이래서 A들만 다 모아볼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자, 중간 생략하고 AN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자, B 더해라. B1, B2, B3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생략 이래서 B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니까 이거 줄여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좀 예쁘게 쓰자. 너무 안 예쁘다.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증명을 좀 끝내보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시그마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시그마의 기본 공식도 좀 같이 배우기로 하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가 같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명 왕눈이에요. 왕눈이가 수업 잘 듣는지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기본 문제 개념 정리 1번부터 한번 차분히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주어진 수열을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라. 자, 우리가 시그마 새로운 기호를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훈련을 하자라는 뜻이죠. 자, 일단 말이죠. 어떤 수열의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래서 n-2 더하기 n-1 더하기 n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 초항은 1이고 혹은 별명이 있죠. 이거 뭐야? 자연수의 합이다라는 별명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하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초항 얼마예요? 1 플러스 n-1의 공차 얼마예요? 1. 그래서 n. 자,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 모를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an이라는 것을 찾지 않았니? 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여기 n으로 끝났어. 일반항 n인데 얘가 n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일반항이 n이었죠. 이것을 변수를 k로 고쳐주는 거야. 즉 ak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k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여기를 k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거꾸로.
K에다가 1 넣어보고, K에다 2 넣어보고, K에다 3 넣어보면, K에다 1 넣어보니까 1, K에다 2 넣어보니까 2, K에다 3 넣어보니까 3, K에다가 N 넣어보니까 N. 끝이 N으로 끝나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배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항초말 공식이라는 게 있죠.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은 1, 마랑은 n 이렇게 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우리가 자연수의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녀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대응관계를 가지고 외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K는 1부터 N까지 K를 우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쓸 수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변수 지정의 개념인데요. 여기가 N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N, 여기 N인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1, 2, 3.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n-1, n, n 플러스 1로 끝났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결국 얘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얘는 뭐야? 바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쓴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일반항은 뭐예요?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구해봤죠. AN은 바로 N이었단 말이야. 이것을 AK로 고치니까 K였단 말이야. 반드시 시그마의 오른쪽에는 일반항만 올 수 있으니 여기는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의 개수의 차이는 어디에 표현된다? 여기에 끝항에 표현이 된다. 일반항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 뭐예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만약에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가 세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몇 번째 항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항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는 방법은 일반항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AN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AN은 초항이 1이고 n-1에 공차가 2니까 정리해보세요. 그랬더니 2n-1이 나와서 얘랑 똑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n번째 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고 이것을 변수 k로 지정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왜 n이죠? 여기가 n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랬으니까 n까지. 그리고 일반항이 뭐예요? 2n-1인데 변수를 k로 잡았으니까 이것은 2k-1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 저는 변수 k가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x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2x-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다시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어때요? 1, 3, 5 똑같죠? 1, 3, 5 똑같아. 그리고 여기 2n-1 그런데 2n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었니? n번째 항이었죠? 그 바로 다음 번째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항의 개수 하나 늘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시그마의 위쪽에 영향을 미치죠. 즉 K는 1부터 여기 얼마야? n 플러스 1까지. 일반항은 바뀌니? 안 바뀌어요. 일반항은 2n-1을 변수 K로 바꾸니까 2k-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4번과 5번의 차이를 또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5번,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에서 2n-1, 2n 플러스 1로 끝났네요. 자, 4번과 5번은 초항이 달라요. 공차는 똑같이 2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좀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면 얘는 과연 몇 번째 항일까? 자, AN을 구해보니까 초항 3 플러스 n-1의 공차 2 정리해보니까 2n 플러스 1이야. 얘랑 같죠? 그러면 이걸 n번째 항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그마로 나타내면은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왜 n까지야? 여기가 n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일반항은 뭐예요? 2n 플러스 1이니까 변수 k로 고치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등차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6번 등비 수열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수열이죠? 초항이 P고 두 번째 항이 PQ, 세 번째 항이 PQ의 제곱이에요. 바로 공비가 Q인 등비 수열이고 그것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역시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아니지 몇 번째 항일까 몰라. 얘가 몇 번째 항일까 몰라. 그러면 역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AN을 구해야 되는데 초항이 P, 공비가 Q에 n-1승 이렇게 써봤더니 얘랑 모양이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몇 번째 항으로 인정해줘야 돼? n번째 항으로 인정할 수 있고 초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쓴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일반항은 뭐예요? P 곱하기 Q에 그 다음에 뭐예요? n 대신에 K로 고치니까 K-1승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배우지 않았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이런 걸 배웠죠.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싶나 봐요. 그죠? 어이구 한쪽 눈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한쪽 눈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미안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6번과 7번의 차이를 좀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똑같아요. P, PQ, PQ의 제곱인데 맨 끝을 보니까 PQ의 n승으로 끝났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역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일까 몰라.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야 돼. A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 곱하기 Q의 n-1승인데 얘들아 이게 바로 n번째 항이면 바로 이웃한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항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렇죠. 그럼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그 수열의 일반항 변수를 바꾸어서 즉 P 곱하기 Q의 K-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8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8번 보시면은요. 자, 7번과 8번의 차이인데 바로 초항이 달라졌어요. 그쵸? PQ의 제곱, PQ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그럼 여러분들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일 때 바로 얘가 n번째 항이네. 그치? 그럼 P 곱하기 Q의 n승이 바로 AN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야. 그지? 그 다음에 일반항이 P 곱하기 Q의 K승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되셨습니까?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자, 9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보시면은요. P 더하기 P의 1 플러스 Q 더하기 P 곱하기 1 플러스 Q의 제곱 더하기 종종종. 아하, 공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플러스 Q라는 걸 알 수 있어. 역시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그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AN을 구해볼까? 그랬더니 초항 P에다가 공비 1 플러스 Q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승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게 n-1승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AN일 거고 얘가 AN 플러스 1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봐봐.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이지.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지. 바로 n일 때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지? 자, 봐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P 곱하기 1 플러스 Q에 여기에는 K-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번째 문항을 풀어서 이제 최종적인 계산을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3 더하기 12 더하기 48 더하기 종종종 3 곱하기
2의 2n승,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뭐야?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겠니? 그러면 초항이 3이고 4의 n-1승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것을 지수 법칙으로 쓰니까 3 곱하기 2의 2승에 n-1승이니까 2n-2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근데 얘랑 어때요?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니까 얘가 과연 몇 번째 항일까가 금방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항번호를 x라고 놓는다면 3 곱하기 2에 2x-2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2승과 같아야 되니까 자, 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워지고요. 또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x는 둘이 같아야 되니까 2n 플러스 4, 2로 나눠버리니까 x의 값은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바로 a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항계수가 n 플러스 2개다. 그러면 시그마로 나타낼 때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2까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일반항. 여기 일반항.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 2k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배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복습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렸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다양한 수열들의 합을 갖다가 이제 시그마로, 즉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 좀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 시그마의 성질을 좀 더 연습해보는 개념 정리 2번 문항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AK를 10N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BK를 5N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K는 1부터 N까지 2AK-3BK 플러스 4의 값을 구해라 하는 이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한번 같이 문제를 다시 써볼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2AK-3BK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AK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3BK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제외한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고 3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K가 1일 때도 4, K가 2일 때도 4, K가 N일 때도 4. 즉 4가 N개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를 살짝 보시면 얘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바로 10n이죠. 얘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바로 5n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는 2 곱하기 10n 마이너스 3 곱하기 5n 더하기 4n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계산값은 20n 마이너스 15n 플러스 4n 결론은 9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그마 계산 어떻게 하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언제 얘를 쓰고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선수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학습용이야. 연습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시그마의 훈련이 되었으면 이 성질 훈련이 되었으면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부탁드리는데 우리 특히 꼼꼼한 학생들 있죠. 꼼꼼한 학생들은 꼭 이걸 써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해서 써드리는 거고 한번 성질을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써드리는 거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건 불필요한 과정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줘야 돼. 됐지? 자, 이번에는 좀 더 개념 정리 3번 연습해 보기로 할게요.
자, k는 1부터 8까지 ak를 12, k는 1부터 8까지 ak의 제곱을 60 이렇게 이야기했고 k는 1부터 8까지 2ak-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준식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전개하세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바로 전개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4ak의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4ak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제 마음속에서 전개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고 이 4는 시그마 앞으로 가니까 k는 1부터 8까지 ak의 제곱 여기 있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할 수 있고 4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여기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1 이건 무슨 얘기야? 1이 8번 더해진다는 얘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4 곱하기 60 마이너스 4 곱하기 12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너무 빨라? 그래서 얘가 240 마이너스 48 더하기 8 그래서 200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우리 또 노파심에서 이거 자꾸 연습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런 얘기야.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 4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 대신에 60을 쓰고 얘 대신에 12를 쓰고 얘 대신에 8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번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 훈련을 좀 하기로 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합을 구하시오. 개념 정리 4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더하기 종종종 n 곱하기 n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수열이야 봤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시면은요. 자, 곱하여지는 숫자들의 앞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자연수들이죠. 즉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얘네들만 더하는 거 위에서 배웠고 등차 수열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도 어때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초항은 4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 두 등차 수열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의 기본 공식이란 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기본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개념 정리 4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기본 공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공식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야. 여러분 암기하는 거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라는 거 암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번 그걸 증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지만 문제를 푸는 것처럼 바로 K는 1부터 N까지 K 바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이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라고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외워버려야 돼. k는 1부터 n까지 k,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외워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요.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것은 뭐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흔히 별명이 있는데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연수의 제곱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것은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엔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즉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는 외워야 되나요? 특히 이 두 번째를 갖다가 외우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2분간 빨리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빨리 외우십시오. 자,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어요? 자, 여러분들 1번은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이니까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데 2번과 3번은 좀 특이하죠. 그러나 고교 과정에서는 이걸 증명 없이 외워야 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2번은 특히 증명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2번 증명법을 활용하면은 결국 3번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2번 증명법을 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조금 전에 2분간 화면 멈춰놓고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셨습니까? 외운다라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외웠니? 한번 여러분들 정확히 외웠어요? 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칠판 좀 큰 걸로 열자. 자, 칠판 좀 큰 걸로 열어서 자,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시그마 x는 1부터 p까지 x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x는 1부터 p까지 x. 자, 이것은 뭐라고 하죠? 바로 2분의 p의 p 플러스 1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p는 1부터 x까지 k 이렇게 써봤어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 여기 변수를 p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p로 변수를 지정했는데 얘는 k예요. 그러면 얘는 상수잖아. 그러면 상수니까는 상수가 몇 개 있는 거야? p가 1일 때도 k, p가 2일 때도 k, 자, p가 x일 때도 k. 즉, x개 있다라고 해서 xk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외운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외운다라는 것은요, 문자를 바꿔가면서 문자의 위치의 역할을 갖다 기억하시면서 외우는 게 외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자, 시그마 x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x의 제곱 이렇게 써봤어요. 이번에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요 변수하고 요것은 뭐야? 변수가 아니죠. 상수죠. 그러면 x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걸로 본다? n개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nx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세 번째, 시그마 p는 1부터 2n까지 p의 제곱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어때요? 변수 맞죠? 변수의 차수가 2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데 여기에서 끝항이 2n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6분의 n 들어갈 자리에 2n이 들어가니까 2n 그리고 2n 플러스 1 그리고 4n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역시 시그마 x는 1에서부터 2n까지 p의 제곱 이렇게 써봤어요. 이건 뭐예요? 변수가 x로 지정되었는데 p의 제곱은 상수죠. 그러면 결국은 p의 제곱이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2n개가 있다. 그래서 2n p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시그마 t는 1에서부터 p까지 바로 t의 세제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분의 p의 p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변수와 끝항과 이러한 문자들의 관계를 갖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만 기본 공식을 외운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즉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정종종 n의 제곱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됨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반부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선생님이 이번에는 축차대입법, 직접 증명법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어떤 수학자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증명을 하면 선생님이 증명하셨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의 선생님들이 그 증명을 해놓으신 걸 선생님이 잘 외웠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전수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말이죠. 어떤 수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의 값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즉 n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았냐면 먼저 k 플러스 1의 3승이라는 것을 전개하는 식관계에서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k 플러스 1의 3승을 전개하면 k의 3승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k 값 대신에 축차대입법에 의해서 변수에다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어요. k에다 2를 대입해보니까 좌변은 2의 3승, 우변은 1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번엔 k에다 2를 한번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3의 3승 그 다음에 2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번엔 k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4의 3승 그 다음에 3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k에다가 계속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보는 거야. 쫑쫑쫑쫑 대입해봤어. 그러면 여기도 쫑쫑쫑쫑 숫자가 바뀌겠지. 여기도 쫑쫑쫑쫑 숫자가 바뀔 거야. 그래서 k에다가 이제 n을 한번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좌변은요. n 플러스 1의 3승, 우변은 n의 3승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보았더니 좌변에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4의 3승 더하기 n 플러스 1의 3승이 되겠고 우변은요. 1의 3승부터 n의 3승까지 그리고 3 곱하기 1의 2승, 3 곱하기 2의 2승, 3 곱하기 3의 2승 해서 3 곱하기 n의 2승 이렇게 쭉 우변의 합이 나오겠죠. 근데 좌변에 2의 3승이 있고 우변에 2의 3승은 어때요? 서로 소거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소거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소거가 쫙쫙쫙 되고 나면은 남는 녀석만 기록해 볼까요? 자, 좌변에는 n 플러스 1의 3승이 남겠고요. 우변에는요. 요거 3으로 묶어내면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중간 생략,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이건 뭐야? 3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중간 생략 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부터 n까지 대입해봤으니까 1이 몇 번 나오겠어요? n번 나오겠죠?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여기 1의 3승에서 1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1이 n 플러스 1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1이 n 플러스 1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순수한 n에 관한 식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요 값이 뭐예요? 바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값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선생님이 S로 한번 놓아볼게요. S로 놓아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3S라고 하는 녀석은 자, 그리고 요건 뭐라고 쓸 수 있니? 한번 써놓고 가볼까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n 플러스 1의 3승, 우변은 3S 더하기 자,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 바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3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것은 그냥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S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 식들을 다 넘겨볼까? 좌변으로 넘기면서 우리 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3S라고 하는 것은요. 3S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자 이렇게 쓸까?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3S는 해놓고 통분할 수 있겠네? 얼마로? 2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2분의 해놓고 2의 n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3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유 칸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n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을까? 공통인수 n 플러스 1 눈에 보이죠? 그죠? n 플러스 1로 묶어내자.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으면서 칸이 부족하니까 좀 암산해도 될까 얘들아? 암산해도 될까요? n 플러스 1의 제곱해서 여기 2가 있으니까는 뭐 하면 되겠어? 2의 n의 제곱 플러스 4 2n 해서 2 곱하니까 4n 플러스 1 한데 여기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요거 뭐야?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3n 마이너스 3n 됐죠?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지고요. 요거 마이너스 3n 플러스 4n이니까 n 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쁘게 쓰니까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에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다시 n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s에서 s의 값은 s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의 값 우리가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어때요? 어렵진 않지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요 식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증명의 절차를 치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식을 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알겠죠? 외운다라는 개념은 뭐야? 문자와 숫자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을 때 외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응? 자, 이번에는요, 또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는 특수한 기호의 그 독해 능력을 좀 실험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K는 1부터 N-1까지 AK.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바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했으니까 요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이걸 줄여서 SN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걸 줄여서 SN-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SN-SN-1이니까 이건 뭐야? AN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AN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에서 자, 시그마 K는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를 빼버리면 뭐예요? 첫 번째 항이 남잖아요. 왼쪽에서 첫 번째 항이 남으니까 첫 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감 잡았습니까?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K는 3부터 N까지 AK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A1 더하기 A2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4에서부터 10까지 K 이렇게 써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에서 4부터 10까지의 합을 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로그의 성질 10가지 하면서도 선생님이 안 되는 성질은 외우지 마라 이랬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n x 이렇게 되었는데 요걸 갖다 n 로그 A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A의 n분의 1은 뭐예요? 알파분의 1입니까? 이거 아니죠. 알파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바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성질을 외우더라도 정확한 성질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시그마에서도요.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표현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나눗셈은 더더욱이나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K는 1부터 N까지 BK분의 AK를 갖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2를 갖다가 바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역수치해가지고 N의 N 플러스 1분의 2라고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성질이 아니니까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만들어내지 마세요. 창작하지 마세요. 이 문자가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창작 능력이 막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말이죠.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개념 정리 4번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런 수열의 합을 갖다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시그마를 활용하면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1, 2, 3, 1에서 n까지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챌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얘가 뭐야? 이 전체를 첫 번째 항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것을 두 번째 항으로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세 번째 항으로 놓을 수 있을까? 결국 얘가 n번째 항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바로 n번째 항까지 자, AN이 N의 N 플러스 3이니까 AK로 고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KK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바로 전개를 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바로 K의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시그마를 분배하면 어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3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열심히 외웠던 바로 그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쓸 수 있죠? 2분의 자 3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직 계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분모가 다르지 않아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할 때는 큰 숫자의 값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로 고치면서요. 여기를 몇 배? 3배 주면 되잖아. 그래서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는 3배를 하니까 9에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n의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서 말이죠. 여기에서는 2n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남습니까? 9가 남겠네요. 9. 그러면 얘가 뭐야? 2n 플러스 10이죠. 그쵸? 그러면 2로 약분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놓고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S가 있는데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7 곱하기 10까지 더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부터 바로 자, 얘가 1, 2, 3 이래서 7까지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바뀌었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n은 앞부분은 자연수니까 n 이렇게 쓰면 되고, 자, 1과 4, 3 차이 나죠. 2와 5, 3 차이 나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3 이렇게 일반항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전개하니까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7까지 k의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 얘가 k의 제곱이니까 6분의, 그래서 6분의 n 대신에 7이 들어가는 것이지. 7, n 플러스 1, 8, 2n 플러스 1, 15 더하기, 그 다음에 3에 2분의 n 대신에 7, 그 다음에 n 더하기 1, 8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3으로 약분하니까 5가 되겠고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니까 4가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140. 자, 140.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 8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8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얼마야? 22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224.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요 부분이 정리가 됐잖아요. 여기에다가도 7을 넣으면 과연 224가 나올까? 자, 바로 여기다 7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야. 여기다 7을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이 요 식이었는데, 그죠? 바로 여기다 7을 한번 넣어볼게요. 7을 넣어보니까 3분의 7에 그 다음에 8에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채워지니까 얘가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7, 8이 56, 56 곱하기 4니까는 56 곱하기 4, 그래서 224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요 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7 넣으면 뭐야? 바로 1 곱하기 4, 2 곱하기 5, 7 곱하기 10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문항, 마지막 문항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k-1 곱하기 3k 플러스 1이야. 일단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전개를 해야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거 2차식 전개니까 6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뭐 분배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6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따라오시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 서로 약분되고요. 분모가 2니까 2로 통분해서 한꺼번에 써보기로 할까요? 그쵸? 그래서 2분의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공통인수 n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공통인수 n으로 묶어주시면은요, 즉 2분의 n으로 묶어놓고 정리하면은요, 2에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한 번 더 전개하면서 우리 암산으로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분의 n에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죠. 거기에다 2배씩 하니까 4n의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지겠고요. 요거 마이너스 n 플러스 5n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계산해 주시면은요. 2분의 n에 4n의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계산을 완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히 배워봤는데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그마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